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절대 지식,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에서 제 10장에 해당하는 심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같이 논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저자는 심리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잘 되지 않으면 야, 멘탈이 문제야, 심리가 문제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저자는 물론 심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선 자금 관리 전략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어서 매매 전략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얘네를 가지고 실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매매를 할 때여야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 요소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심리다. 게다가 앞에 두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으면 심리가 부정적인 심리가 작동할 여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 요소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놓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한 챕터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희망을 다스려야 하고 탐욕을 다스려야 하고 두려움을 다스려야 심리적인 관리가 된다라는 세 가지 요소, 그리고 이제 저자가 생각하는 그런 공포라든가 역경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 다스리기인데요. 이런 사진을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짤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희망은 이제 헛된 희망인데 희망과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은 우리가 뭘 모르고 매매할 때입니다. 기준 없이 매매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게 되고 희망을 걸게 되죠. 여기서 손절이 되면 이만큼 손절될 것이고 이익이 나면 이만큼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혹은 내려갈 때도 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고 기도를 하고 헛된 희망을 가지게 되겠죠. 나의 전략과 자금 관리, 나의 매매 전략과 자금 관리 전략이 확실하면 기대치와 확률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올라가면 내가 이만큼을 먹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잃으면 내가 이만큼을 잃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되죠. 즉,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저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전략이 없으면 항상 기도를 하게 된다. 라는 점을 아주 사무치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탐욕을 다스리는 방법도 비슷한데요. 내가 어떠한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더 먹고 싶어서 혹은 손실을 입었을 때 그거를 빨리 복구하고 싶어서 본전 심리가 작용하면 탐욕을 갖게 됩니다. 탐욕을 갖게 되면 심리가 흐트러지고 원칙을 어기게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기대치와 확률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전략을 제대로 수립해서 그에 맞는 기대치와 확률을 내가 알 수 있다면 탐욕을 절제하게 됩니다. 탐욕을 절제하게 되면 내가 원칙을 어길 일도 없을 것이고요. 안정된 매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 다스리기인데요. 두려움은 세 가지 단계로 형성이 된다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미래 손실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죠. 내가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하게 되면 반드시 미래에 손실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미래에 손실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이러면서 불확실성이 생기면 떨어지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오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손실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바로 두려움을 낳는 것이죠. 이 저자는 바로 이것을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난 손실을 입을 거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것이죠. 내가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난 손실을 입었어. 이미 나는 잃었어. 라고 확실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은 제거됩니다. 아주 쉬운 논리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야 나는 투자를 할 때마다 손실을 가정하라는 것이냐? 예, 그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매 전략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다면 그 전략은 내가
손절을 몇 번씩 반복하더라도 결국 수익이 쌓여 나가는 전략일 것이므로 내가 이번 매매에서 손실을 보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이미 모든 매매에 있어서 나는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실해지고 손실은 입을지언정 나의 두려움은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움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문장들을 이 저자가 적어놔서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봅니다. 매매는 어렵고 어렵다. 해병택 캠프 같은 곳이고 실망감이고 상처뿐이고 고통이라고. 아주 맞는 말입니다. 즐거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나날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고 하고 있어서 한번 참고가 될 만할 것 같아서 일단 들고 왔습니다. 이 저자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사람이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좀 줄여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예 손실을 마음속으로 아까 그 두려움을 달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손실을 마음속으로 확정을 짓고 아예 심지어 환영을 한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계속 받아들인다는 걸 아주 체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둔감해진다는 것이고요. 주문을 해놓고서는 아예 그냥 다른 일에 집중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좀 거리를 두면 나의 고통이 좀 더 다스려진다. 자신이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이제 써서 붙여놨다고 해서 쭉 적어놨는데 그걸 다 인용하기는 어렵고 필요한 내용만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탐욕을 다스리는 것으로서는 내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이 무조건 맞출 필요가 없이 나의 목표는 맞추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짠 전략에 따라서 투자 자산을 적절한 기대치로 관리하는 것일 뿐이다. 맞추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걸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다고 하고요. 오늘 나의 매매는 손실로 끝날 것이고 이 매매부터 시작해서 계속 손실이 나서 나는 최악의 누적 손실로 갈 것이라고 아예 최악의 상황을 확정을 지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없애버린다. 라고 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희망 다스리기인데 나의 매매 전략이 탄탄하고 탄탄한 매매 계획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내 전략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희망이나 혹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점이고요. 투자자는 항상 고통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마음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 인내하고 성공할 것이라는 일종의 자기 최면까지도 하여야 공포를 다스리고 이에 둔감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심리가 중요하지만 그 심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자금 관리 전략이고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매매 전략이다. 이것들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합리적인 기대치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희망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나의 두려움을 다스릴 수가 있다. 손실을 아예 지금 해버렸다 하고 이미 손실이 나버렸다. 이 매매는 실패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수없는 고통과 공포를 참아나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